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질투, 사랑과 자유의 한계라는 글의 발췌문입니다. 이게 질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이기심이랑 얽혀서 사랑과 자유를 좀 제한하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대처법까지 다루는 글인데요. 질투라는 감정, 그 복잡한 속살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이 글 처음 시작부터 좀 강력해요. 질투가 사랑과 자유를 이기적인 이유로 제한한다. 이렇게 딱 단언하거든요. 이게 그냥 감정 문제만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의 핵심적인 성격, 이건 뭘까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글은 질투를 그냥 단순한 감정 반응 이걸로 안 보고요. 소유욕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뭐랄까 능동적인 힘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애정이나 관심이 다른 사람의 비슷한 감정 때문에 위협받는다. 이렇게 느낄 때 발동하는 거죠. 결국은 애정을 둘러싼 경쟁이라는 인식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요? 근데 그래서는 특히 여성이 질투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이 글의 주된 관점일까요? 약간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은 질투가 드러나는 하나의 양상으로 제시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여성이 경쟁자를 되게 의식하고 때로는 증오나 언어적, 신체적 학대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를 들긴 하는데요.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더 넓게 보면 이 글은 질투를 마치 기생충 이렇게 묘사해요. 질투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막 갉아먹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심지어는 엉뚱한 대상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막 쏟아붓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맹목적인 행동의 근원에는 결국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 이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와, 기생충이라니. 진짜 강렬한 비유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질투의 좀 파괴적인 면이 확 와닿는데요. 그리고 태양은 한 송이 꽃만을 위해 비추지 않는다. 이 구절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네, 그 비유는 수용하고 운명이라는 좀 더 큰 그림하고 연결이 돼요. 애정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뭐랄까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다 이런 거죠. 태양이 모든 걸 비추듯이 애정 또한 자유롭게 흘러가야 한다는 의미고요. 당장은 좀 불쾌해 보여도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게 주어진다는 어떤 믿음, 즉 운명의 과정을 좀 신뢰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반짝이는 가짜 보석처럼 사실 별거 아닌 것에 질투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글은 이런 질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제안하나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해법을 말하는데 바로 무관심이잖아요. 네, 맞아요. 무관심.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차가워지라는 건가요? 아니요, 정확히 짚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그런 감정적인 냉담함하고는 좀 달라요. 구체적으로는 소유욕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애착 대상에 대해서 더 이상 소유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거죠. 나를 포함해서 누구에게든 애정을 느끼거나 혹은 느끼지 않을 그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런 강력한 조언이고요. 이렇게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질투가 힘을 잃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대상에 대한 소유욕 자체를 내려놓는 무관심.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글은 심지어 동물이나 신에 대한 질투까지 언급하면서 논의를 확장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는 동물의 본능적인 질투, 예를 들어서 서로 싸우면 수탉이라든지 아니면 주인의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개 같은 걸 언급하죠. 이건 질투의 아주 원초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신에 대한 질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행운이나 재능을 부러워하는 건 운명에 대한 오해랑 관련이 깊어요. 마치 신이 누군가를 특별히 편애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글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각자는 자신의 행동, 즉 원인과 결과죠. 이걸 통해서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고 좋든 나쁘든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결국 자기 성장에 필요한 과정이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수확물만 보고 질투하는 건 그 사람이 뿌린 씨앗이나 노력을 보지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군요. 와,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요.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소유욕, 그리고 운명에 대한 오해, 여기서 비롯된 어떤 우리를 눈멀게 하는 파괴적인 패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질투는 그 원인, 그러니까 애착과 그것이 위협받는다는 인식, 이게 있는 곳에서 자라나거든요. 이 글은 진정한 내적 균형은 이 원인을 제거하는 데서 온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스스로 운명을 만들어간다는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성장을 위한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강조하면서요. 네, 오늘은 질투, 사랑과 자유의 한계, 발췌문을 통해서 질투의 여러 모습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질투가 어떻게 사랑을 이기적으로 제한하는지, 우리 안에서 어떤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좀 역설적이게도 소유욕에 대한 무관심과 자유의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극복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까지 살펴봤네요. 네, 핵심은 결국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시선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자신과 애착의 본질, 이걸 이해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기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여기는 것에는 질투심을 잘 느끼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요, 질투가 설령 그 판단이 좀 착각일지라도 오직 아름답거나 즐거워 보이는 것만을 향한다면 이건 질투의 대상 이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가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